사상 최고치를 찍는 시장을 보면서 환호하다가도 갑작스러운 폭락에 가슴 철렁했던 경험. 투자자라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투자자가 겪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바로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딱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S&P 500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거의 잔치 분위기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거래를 잠깐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죠.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극과 극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먼저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이 엄청난 힘, 탐욕이라는 엔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우리를 불나방처럼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포모, FOMO 때문이에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바로 그거죠. 특히 요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와, 나도 지금이라도 저기에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이런 심리가 시장을 과열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탐욕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가 딱 보여주거든요. 똑같이 1,000만 원을 2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술주 중심인 QQQ에 넣었다면 거의 9,500만 원이 됐는데,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SPY는 5,6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와, 자산 차이가 무려 3,900만 원이나 나죠. 이러니 다들 이 엄청난 복리의 힘에 이끌려서 고성장 기술주로 몰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건 없죠.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뜨겁던 탐욕의 엔진이 갑자기 팍 하고 멈춰버리면 우린 뭘 보게 될까요? 네, 바로 이런 정말 뼈아픈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2022년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기술주 중심의 QQQ는 무려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어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보면요,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꽤 희망적인 데이터인데요. 과거에 코스피 시작이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급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0일 거래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날이 갠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시장의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기는 승객으로만 남아야 할까요? 그럴 순 없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공포와 탐욕이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CNN에서 개발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공포가 가득하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 들끓고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시장의 온도를 객관적으로 딱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지수가 되게 똑똑한 게 그냥 주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7가지 다른 지표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 모멘텀으로 상승세의 힘을 재보고 풋콜 옵션 비율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하는지 상승에 베팅하는지를 엿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시장 변동성까지도 포함이 돼요.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던 실제로는 돈을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진짜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공포와 탐욕의 실체를 대충 알았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제가 딱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연료로 삼으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질 때가 역설적으로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역사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출렁여도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 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장주 중심의 QQQ와 안정적인 SPY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싶으면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반대로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면 그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건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변동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그렇죠? 시장이 오르내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같이 얼어붙는 온도계 같은 투자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부 온도가 어떻든 간에 나만의 원칙과 전략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